시골 촌놈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며느리가 제 면전에서 쏟아낸 막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42억,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은 명절에만 왔고 며느리는 시골집을 쪽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 땅 42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박순덕, 올해 68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 3,000평 논밭을 일구며 아들 현우를 키웠습니다. 시골집은 50년 된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으면 앞마당이 한눈에 보이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개나리가 피었고 여름이면 장독대 옆 호박꽃이 노랗게 피어올랐습니다. 가을이면 마당 가득 겨를 말렸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태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현우는 39입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며느리 수진이와 10살 손주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 현우가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 시골집에 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 여긴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며느리는 재래식 화장실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불편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밤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여기서 자기 힘들대. 모텔 가도 될까? 그래, 불편하면 가거라. 며느리는 시골집에서 단 하룻밤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10년, 며느리는 명절에만 왔습니다. 왔다가도 두세 시간 만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와이파이 안 터져요. 그래, 미안하다. 친구들한테 말하기 창피해요. 할머니 집이 시골이라고. 손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남편 철수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운 대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 3,000평을 돌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농사는 계속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025년 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고추를 심었죠. 허리를 굽혀 모종을 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덕 씨 맞으시죠? 저는 대명부동산 김철민 부장입니다. 네. 그런데요, 혹시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부동산에서 가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거절했습니다. 팔 생각 없어요. 어르신, 그런데 지금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GTX역이 5km 떨어진 곳에 들어와요. 이 근처 땅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GTX.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팔 생각 없어요. 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어르신, 지금 어르신 땅이 3,000평이시잖아요. 평당 140만 원씩만 쳐도 42억이에요. 42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2억이요? 네, 정확히는 42억입니다. 개발업자가 매입하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42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42억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이 땅을 팔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집을 떠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땅 42억에 사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42억. 우리 땅이 42억이래. 진짜요? 어느 부동산이에요? 저는 부동산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엄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아무 결정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2억.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의 시작일까요? 이틀 후 아들 부부가 시골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비싼 샤인머스켓을 내밀었습니다. 고맙구나. 거실에 앉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동산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 진짜예요. 이 근처에 GTX역이 들어오고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있대요. 땅값이 폭등할 거래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됐어요.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다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집 파시고 서울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로? 네, 요양원도 좋은 데 많고요. 아니면 저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셔도 되고요.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난 농사 지으며 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42억짜리 땅에서 농사를 지으시게요? 왜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요. 아들 현우가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뜻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불편하세요. 난 평생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요양원 가시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날 짐처럼 보내려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도 이제 40이에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머니가 땅을 파시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고 42억을 쓰게 했다는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좀 심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엔 사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어머니, 땅 일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말이 좀 과했어요. 화 푸세요. 현우야, 네, 너는 내 편이니? 내 마누라 편이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거라. 아들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42억을 쓰기 위해서 내가 평생 일군 땅이 42억이 되니까 이제 날 치우려는 거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땅 절대 아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대명부동산 김철민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박순덕입니다. 지난번에 땅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어르신, 생각 좀 해보셨어요? 42억에 판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김 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내일 괜찮으세요? 좋아요. 다음 날 오후 김철민 부장이 시골집에 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대청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금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잔금은 석 달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통장에 4억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오늘 계약하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지만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덕. 계약이 끝나고 김 부장이 돌아간 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4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평생 일군 땅이 돈이 됐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마을 이장 박기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기철아, 나야. 준덕 씨, 무슨 일이야?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 좀 와줄래? 지금 응. 1시간 후 박기철 씨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 밤에 부르나? 기철아, 내가 땅을 팔았어. 뭐? 진짜? 응. 42억에 박기철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덕 씨, 대박 났네. 축하해. 고마워. 근데 기철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박기철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아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알았어. 내가 비밀로 할게. 박기철 씨가 돌아간 후 저는 통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4억 2천만 원. 평생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포천읍에 있는 농협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돈을 좀 옮기고 싶은데요. 네,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다른 은행으로요. 제 명의로요.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4억 2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이 계좌는 가족도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밀 계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계좌를 만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제 아들도 며느리도 모를 거야. 집으로 돌아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앞마당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올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주인 김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덕 씨. 오랜만이네. 그러게, 잘 지냈어? 근데 순덕 씨.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GTX 여기 들어온대.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 그래? 응. 우리 동네 대박 나는 거야. 슈퍼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현우야.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혹시 땅 팔 생각 있으세요? 왜? GTX 역 들어온다고 난리예요. 지금 팔면 대박이래요. 그래. 엄마, 지금 팔면 50억도 받을 수 있대요. 42억은 옛날 시세고요. 50억. 한 달 만에 8억이 올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동산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42억에 팔았다는 걸 알면 현우가 뭐라고 할까? 그 주말 아들 부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지훈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거실에 앉자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부동산 세 군데 알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서류에는 여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48억, 이쪽은 50억, 여기는 52억까지 준대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더 늦으면 가격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난 이미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전에 팔았어. 42억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정말이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땅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니?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하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52억 준다는 데가 있어요. 10억을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10억이에요. 10억.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시골 촌놈들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부동산도 모르시면서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시골 촌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팔았어야 했어요. 내가 촌놈이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지금 날 무시하는 거구나. 시골에서 평생 산 늙은이라고. 아들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말 실수한 거예요. 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촌놈이라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어머니 땅이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는 모를 거예요. 나가, 당장 나가.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따라가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전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지 마. 다신 오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시골 촌놈. 며느리가 한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평생 농사 지으며 산 게 촌놈이래.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혼자 밭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고추가 자라고 옥수수가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 박기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준덕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더라. 내가 땅 판 거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내가 모른다고 했어. 근데 순덕 씨, 아들이 계속 알아볼 거야. 조심해. 박기철 씨가 돌아간 후 불안했습니다. 현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지? 며칠 후 정말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현우야. 그래,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땅 정말 팔았어요? 그래. 돈은 어디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혹시 저희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야, 넌 지금 엄마 돈이 궁금한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죠? 엄마, 저 엄마 아들이에요.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저희는 빼고 혼자 결정하세요?
현우야, 네! 내 마누라가 날 뭐라고 했는지 아니? 시골 촌놈이래. 내 엄마를. 아들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말실수한 거예요. 화 푸세요.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오는 말이니? 엄마, 제발요.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애 학원비도 2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내 돈을 달라는 거구나.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날 돈으로만 보는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나와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철수야, 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며느리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심한 말 했죠.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4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저희도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니? 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현우 씨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찜이나, 예. 넌 날 사람으로 본 적 있니? 네. 10년 동안 명절에만 왔잖아. 시골집이 창피하다고 했잖니. 화장실 더럽다고 모텔 갔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날 무시했어. 근데 40억이 생기니까 이제 찾아왔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가. 다신 오지 마.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로우실 때. 그때 후회하셔도 늦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무한 걸까?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날, 대명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잔금 입금됐습니다. 37억 8천만 원입니다. 계약금 4억 2천만 원을 합치면 정확히 42억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이제 42억이 있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손주 지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슈퍼 주인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덕 씨, 혹시 들었어? 뭘? 내 며느리가 주변에 소문내고 다니더라. 시어머니가 42억 있으면서 인색하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응. 내 친구가 들었대. 며느리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대. 집으로 돌아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내가 인색하다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보냈고 결혼 자금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색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날 밤 박기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준덕 씨, 괜찮아. 응,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 기철아, 내가 잘못한 걸까? 박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렇게 힘들까? 준덕 씨, 가족이 돈 때문에 멀어지는 거 많이 봤어. 그래도 넌 혼자가 아니야. 박기철 씨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앞마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2억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없는데. 어느 날 손주 지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든지 와. 하지만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막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현우야. 그래, 엄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네, 근데 엄마, 뭐니? 수진이도 같이 가도 될까요?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주말 오후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시골 촌놈이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같았습니다. 지민아, 일어나.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어. 다들 앉아. 아들 가족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토지 매매 계약서야.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언장? 그래, 내가 유언장을 썼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본인 박순덕은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42억 원은 포천시 농촌발전재단에 기부한다. 자녀에게는 시골집 한 채만 상속한다. 이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42억,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명절에만 왔잖아. 시골집 창피하다고 그리고 날 촌놈이라고 했잖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빚도 많고 애학원비도 감당 안 돼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아들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평생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려는 거예요? 현우야, 네? 너 지난 10년 동안 명절 빼고 몇 번 왔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왔어. 추석, 설날, 그것뿐이었어. 엄마 생일에도 안 왔고 아버지 기일에도 안 왔어.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바빠서 40여억이 생기니까 지금은 안 바쁘니?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현우야, 넌 날 엄마로 본 게 아니야. 42억으로 본 거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시려고요? 혼자 다 쓰시게요?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내 돈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거예요. 며느리의 본색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 어머니!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손주 지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싸우지 마요. 지훈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손주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현우야,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명절이라도 저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지훈이는 언제든지 와도 돼. 며느리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저희 갈게요. 근데 어머니, 나중에 혼자 외로우셔도 저희 찾지 마세요. 그래, 안 찾을 거야. 며느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지훈이 손을 잡고 따라 나가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혼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40여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정말로 혼자 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명절에만 온 것, 엄마 생일 잊은 것, 아버지 기일에 안 온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야, 네? 넌 언제부터 엄마를 돈으로 봤니? 엄마, 저는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40억 얘기 듣고부터요. 그 전까진 엄마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42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유양원 얘기를 한 거구나. 죄송해요. 엄마,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저 진짜 엄마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도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42억을 주면 넌 평생 일 안 하고 그 돈으로 살려고 할 거야. 수진이도 일 안 하고 그럼 지훈이는 어떻게 크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래. 돈에 기대지 말고. 엄마, 42억은 엄마가 평생 일군 땅의 대가야. 근데 너는 그 땅을 일군 적이 없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현우야, 네, 그래도 명절에는 꼭 와라. 지훈이도 데리고. 네. 엄마, 꼭 올게요.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앞마당에 가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한 거 맞지? 며칠 후 포천시청에 갔습니다. 농촌발전 재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42억을 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이 돈으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 도와주세요. 농기계도 사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시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42억을 지켰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처럼 평생 농사 지으며 산 사람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송편 만들어 왔어요. 고맙구나. 며느리는 더 이상 시골집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제가 왜 이 좋은 걸 몰랐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손주 지훈이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집 좋아요. 그래. 자주 놀러와. 네. 이번에는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며느리가 재래식 화장실도 불평 없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자주 와라. 네.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앞마당에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42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땅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이제 할머니 집을 좋아합니다. 철수야, 우리 잘했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덕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에게 42억을 물려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지키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생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돈보다 중요한 건 존엄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하다고. 결국 저는 돈을 지켰지만 가족도 되찾았습니다. 아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